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한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도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입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간략하게 이론만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세요. 발달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이론들이 단계를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단계를 이루는 이론들만이 발달 심리학의 전부는 아니지만 나이에 따라서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노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덕성 이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학자가 바로 로렌스 콜버그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위독한 환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가장 아끼는 산삼을 훔쳐와서 먹여야만 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콜버그는 제가 방금 제시한 것과 같은 도덕적 딜레마라고 불리는 상황을 사람들에게 제시했어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았죠. 각 상황들에 대한 답변들을 분석해서 콜버그는 도덕적인 사고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밝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총 6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전 인습적 도덕성, 인습적 도덕성, 후 인습적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의 수준으로 먼저 나누었고, 수준의 두 단계씩 총 6단계로 나누어서 도덕성 발달 이론을 발표했어요. 각 단계별로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인지 능력의 발달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덕성도 발달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발달 이론으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 있어요. 에릭슨은 개인이 새로운 발달 시기에 얻은 능력이나 관심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의 요구와 얼마나 잘 맞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적응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았어요. 이 역시 단계를 가지고 설명했는데요. 다른 이론들과 다르게 에릭슨은 성인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도 단계를 나누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발달에 대한 단계를 나눌 때 청소년기까지 세밀하게 나누고 성인기부터는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데요. 에릭슨은 성인기도 나누어서 총 8단계로 발달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1단계에서는 욕구가 신뢰롭게 만족된다면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불신감을 갖게 되는 시기예요. 2단계는 스스로 해내는 것에 의의를 갖는데 스스로 잘해내면 자율성을,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해요. 3단계는 조금 더 큰 아이가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는데 이게 성공하면 선도성을, 실패하면 죄책감을 가져요. 4단계는 아이가 과제를 수행하는 즐거움을 배우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단계이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예요. 5단계는 사춘기에 들어선 시기와 맞물리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예요. 6단계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친밀한 사랑의 능력을 획득하는 시기로 만약 이렇게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는 단계예요. 7단계는 세대에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전수하는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만약 이런 활동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침체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죠. 8단계는 쇠퇴기이고 부정적이며 정적인 시기로 보는 노년기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수용하고 의미를 인정할 때 통합감을 느끼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절망을 느끼게 되는 시기예요. 설명을 위해서 각 단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지만 모든 시기에서 한쪽만 얻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인 초기에 친밀감 대 소외감 단계를 겪는다고 했잖아요. 성인 초기에 친밀감만 얻거나
소외감만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집단에서는 친밀감을 느끼고 어떤 집단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의미죠. 이것 외에도 발달에서는 애착과 양육 스타일 같은 내용도 배우게 되는데요. 아이가 성장할 때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양육 스타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한 내용들도 배우게 돼요. 오늘 영상을 끝으로 이제 발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려고 해요.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더보기란에 링크를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고요. 영상을 통해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요.